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뭐 외압을 받지 말아야 된다. 사법부가 당연히 이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얘기야 쉬운 것이지 막상 당사자가 됐었을 때 그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그 판결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다. 내가 이제 어떤 재판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100만 원 이상을 뭐 선고하거나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하거나 그거에 뭐 제 마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 마음이니까.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은 이재명 누가 보든지 간에 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야당이라고 하는 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당사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800억이나 있다라고 하니까 뭐 낼 수에 있다라고 해도 434억을 물어낸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느끼는 압박감도 엄청날 것이고 매일같이 지금 막 주말마다 뭐 서초동이 됐거나 뭐 광화문 이런 데 개딸 같은 애들이만 모여들어가지고 막 내 이름을 외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개딸들이 어떻습니까? 국회까지 막 쳐들어가고 막 여경한테 막 그런 식으로 해코지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보니까 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게 혹시 아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야 진짜 우리 한성진 부장판사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대쪽같이 주변의 외압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고 개딸 뭐 그냥 개나 줘버려라 뭐 이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징역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버리니까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제 그 1심에서 200만 원 이렇게 했으면은 뭐 2심에서 약간 뭐 감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8, 90만 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갑자기 무슨 뭐 8, 90만 원 떨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보다 재명이의 대가리가 잘렸다. 재명이가 잘리게 된다면 민주당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기생해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오명 그거를 씻어내는 첫 단계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바는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사람들, 김문기 씨의 유족들에게 미약하나마 정말 작은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겠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백현동과 관련된 거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가게 된다면 네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거든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거기에다가 마치 김문기 씨랑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이재명이가 주장을 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가지고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상 세 개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같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친 것처럼 얘기했다. 요게 이제 유죄가 돼가지고 김문기 씨의 파트도 유죄라고 인정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기보다는 골프를 같이 쳤냐 안 쳤냐 이게 훨씬 더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쟁점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 가장 강력하게 이재명의 유죄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또 누구였다? 김문기 씨였다라는 겁니다. 김문기 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딸에게 영상 통화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9초 가까이 되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의 내용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뭐 간단하게만 좀 보시죠.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얼마나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평상시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무슨 뭐 호주까지 가가지고 뭐 지금 뭐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지금 얘기로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골프님이랑 저기 골프님이 아니라 이재명이랑 골프를 같이 쳤다. 이재명 시장님이랑 같이 골프를 쳤다. 얼마나 그게 기쁘고 행복했으면 딸한테 영상통화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자랑하고 있겠냐고요.
뭐 그런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도 진짜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이재명의 모습이지만 결정적으로 저때 당시 김문기 씨가 딸에게 저런 얘기를 했던 거, 내가 시장님과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나중에 그로부터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극악무도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리라고 누가 도대체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때 만약에 김문기 씨가 딸한테 명확하게 내가 골프를 쳤다, 시장님이랑 같이 안 쳤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이재명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또 뒤집으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했던 거. 저게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에 2024년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 증거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증거가 뭐가 있었냐? 이게 이제 또 결정적이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방송 같은 게 있었습니다. 대선 앞두고 뭐 특집 방송 같은 거였는데 그 청년과의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재명이가 있고 유동규가 있고 그리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김문기 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저 사진이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요? 조작이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전현희가 똑같이 미친 전현희 같은 소리 해가지고 제가 막 강력하게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일행이 8명이 있었다라고 쳐요. 근데 그 8명 가운데 저 4사람이 보이게끔 사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보여줬던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전현희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현희가 미쳤다라고 대답을 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8명이 있거나 4명이 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머지 지금 4사람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5사람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 8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이랑 김문기가 같이가 있었다. 요거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조작입니까?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려면 없었던 이재명을 갖다가 붙여넣든지 없었던 김문기 씨를 갖다가 붙여넣든지 이러면은 조작이 되는 것이지 8명 가운데 3명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현희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미친 얘기를 이미 누가 했었던 겁니까? 이재명이가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가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재명의 형량이 그렇게 나오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진이 조작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판사님께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던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사진이 조작이 된 거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8명 가운데 4명을 잘라서 보여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건 조작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없는 이재명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어놨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조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발언은 이재명이가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친 것처럼 발언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허위사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어느 누가 미쳤다고 도대체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말을 8명 가운데 4명을 잘라가지고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어냈다. 이거를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전현희랑 이재명 두 인간이 뭐 한 거예요? 자가당착한 겁니다. 지들이 지 발등에다가 도끼를 지금 찍은 거예요. 그냥 찍은 수준에 머리에다가 그냥 갖다 박아버린 겁니다. 뭐 도끼를 갖다가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 되는 것인데 괜히 무슨 뭐 조작된 것이다라고 헛소리를 했다가 법원에서는 상식적으로 딱 보고 조작이 됐다고 사진이 그 얘기는 네가 골프를 안 치러 간 것처럼 얘기한 거네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주제 같은 경우도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죄짓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무슨 뭐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회유 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근데 성남시 직원들이 됐거나 공무원들 어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표가 느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로부터 외압을 느꼈습니다 라고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고요?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거나 외압이 없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지간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진짜 밑에 사람을 제대로 못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뭐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편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거는 편들어주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거짓의 문제니까 명백하게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뭐 외압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도대체 위증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감수까지 해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김문기 씨가 그렇게 딸에게 성남시장과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딸에게 얘기했던 그 영상이 그로부터 뭐 10년 가까이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저렇게나 거대한 야당의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도구로 쓰일지 누가 도대체 알았겠냐고요. 하늘에 있는 김문기 씨가 이번 판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그 유족분들만큼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따뜻한 위로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